무토 4강 백호살인이 3개나 되어 팔자가 세인데 진술충으로 동안이 백치난명입니다. 무토가 6월에 태어나서 상관격이며 상관은 인성을 보아야 되는데 무인성입니다. 또한 월지가 진유합으로 합격이며 재성이 혼잡되었습니다. 일시지 진술충이며 공망은 시지 술토가 공망입니다. 월주로는 상관과 정제가 있으며 상당히 바지런한 성격이겠죠. 갑진, 무진, 임술, 백호가 중중합니다. 토가 이렇게 중중한데 이 술토는 자고도 되고 인성고도 되니까 그것이 진술충을 맞으면 나한테도 영향이 온다 이겁니다. 무토가 6월에 태어나서 좌우묘인은 그대로 격을 잡으니 상관격입니다. 상관이 정제를 올려놓아 상관생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간에는 재생관으로 칠사를 생하니 재성의 덕이 불미합니다. 재성이 혼잡이 됐는데 재성의 덕이 모두 칠사를 생하니까 칠살은 일간을 공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미하다 이건 천간이 불미하다 이거죠. 칠살은 억부와 관계없이 일간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월지 상관으로 칠살을 억제해야 하는데 월간 계수가 통관하니 이 상관은 이 월지는 전 지지를 통해 갑니다. 전부 유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으로다가 칠살을 좀 제압을 해야 되는데 금생수 수생목으로 흘러가니까 이 칠살은 제압 다듬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월간 계수가 통관하니 부친덕과 처덕이 불길합니다. 무토는 지지의 본기인 삼토가 많으며 일간을 극하는 관살이 멀리 있으니 삼이라도 신앙으로 판단하며 비겁을 설하는 상관인 월지유금을 그대로 용신합니다. 점수를 보면 1점, 2점, 3점이죠. 그래서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본기로 이렇게 3개나 근을 두었기 때문에 탄탄한 것이죠. 연간 간목인 편간은 진토에 근을 두었으나 그래서 간목으로다가 목국토를 좀 하고 싶은데 간목이 진토에 근을 두었으나 진유합금되고 또 진토는 진술충으로 부서지니까 근지를 잃었고 월지 상관격이기 때문에 상관을 용신하게 됩니다. 만약에 월지 상관이 아니라면 간목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월지 유금도 양쪽에 진토와 양합을 하니 용신 기반입니다. 백호살이 3개나 되어 팔자가 센 명인데 진술충으로 동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충으로 동한다는 것은 이 자고도 되니까 무토가 무술 묘지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연지와 시지의 진술충은 멀어 미약하더라도 연지와 시지의 진술충은 멀어 미약하더라도 형살의 힘은 거리가 멀어도 무관하니 이 진술충형과 진진자형에 의해서 백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럴 주가 간합지압으로 묶이니 부모공이 불리한데 원국에 화가 없고 천간에 임계수가 혼잡으로 투출하니 비록 겨울생은 아니라도 음습한 명조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조후불균으로 화운을 만나야 음습을 제거해야 하는데 화운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럴 주가 무게합하고 지지로도 진유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묶여 있다 이거죠. 이게 천합지압으로 묶이면은 끈으로 묶인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그죠? 월지유금은 도화이며 월지도화는 모친 재취이고 화가 나타나 음습을 풀어야 하는데 술중 정화는 진술충으로 부서지니 모친덕도 없습니다. 술토는 자고 겸 인성고이며 진토는 재고이니 인성고와 재고의 충돌이라서 모친과 부친의 충돌과 같은데 이 진술충이니 모친의 부부궁이 불길합니다. 모친의 인성고를 진토가 재고가 한 번 충하고 또 2번 충하는 형세가 되기 때문에 모친은
두 재고에 의해서 두 재성에 의해서 그걸 받으니까 모친의 부부궁이 불길합니다. 부친인 임계수도 혼잡이며 명으로 암으로 중중하니 부친덕도 없습니다. 천간에 임계수가 혼잡으로 나타났고 또 진토에도 계수가 있고 여기 진토에도 또 계수가 있습니다. 일시지에서 무진백호와 임술백호가 충으로 부딪히는 것을 진유합금으로 막고 있습니다. 진술충을 하는 것을 진유합금하고 있는데 또 진유합금이 또 되고 있으니까 진유합금도 반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럴 때 갑술대운에 일주를 천극지충하고 일시지를 진술충을 재차 일으킴으로 대흉하여 어려서부터 백지였습니다. 간목대운이 간목극하고 또 진술충을 하니까 진술충이 동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반 충도 아니고 백호충이라서 대단하죠. 힘이 세니까 어려서부터 백치였다 이겁니다. 앞으로의 대운도 수운을 향하니 음습함을 풀지 못해 크게 불길합니다. 더구나 일시지에서 진술충을 만나면 남녀공이 고독한 명이 되기 쉽습니다. 일시지 진술충은 남녀 모두 고독지명이라고 하는데 특히 자고가 걸려 있을 때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진술충의 무임곡으로 천간 지지가 모두 천극지충되고 월에서는 무게합 진유합으로 충국과 합이 난무합니다. 충과 합이 많다라는 것은 묶인다라는 충은 부서진다는 말이 있고 합은 묶인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썩 좋은 것은 아니죠. 합과 충국이 많다는 것은 묶이고 때려 부순다는 의미이니 일주에서 일어나는 형충극합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월지도와 유금에 앉은 계수 재성은 월주라 부친으로도 보고 일간합이니 부인으로도 보는데 일간과의 합이니까 부인으로도 보는데 모친이 제추라 그런지 재성이 혼잡되었으니 부친과의 연이 변하는 것입니다. 부친성이 지지의 토 관사를 중중하게 깔고 있으니 많은 자식을 거느린 상이라 사방에 자식을 두었으니 본 명조에게는 이복 형제가 있습니다. 일지에 진중무토인 형제가 있는데 진유합하면 연지의 진토까지 일지로 합해 들어오니 비겁이 일지에서 모입니다. 일지에 진중무토가 있는데 그죠? 진유합을 해서 들어오면은 요 연지의 진토까지 들어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지의 진토도 진중무토도 일지로 들어오고 일지에 무토도 있기 때문에 이복 형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지에서 진술충하니 형제 간의 사이는 좋지 않습니다. 진술충하고 또 무임극하고 하니까 거의 뭐 자식궁은 부서져 버렸죠. 본 명조의 부인은 일지가 제고이며 진술충으로 묘고가 열려 있으니 연이 박하며 진토인 제고가 둘이라 두 번의 연을 맺을 수 있으나 자고인 술토와 충임으로 연이 박합니다. 일지가 제고니까 재성의 고를 깔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재성의 고, 수고, 그러니까 재성의 고를 깔면은 처성인묘라고 합니다. 처성인묘가 더군다나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진술충으로 충을 당하고 또 진진자형으로 동하고 있으니까 뭐 무덤이 열려 있다고 보는 거죠. 또 재고가 둘이라서 두 번의 연을 맺을 수 있으나 자고인 술토와의 충임으로 연이 박합니다. 부인은 이미 재성 임모되어 무력하고 다시 시지 술토 위에 임수가 있습니다. 일지 진토에는 처성인 계수가 자체의 무토와 무게합하는데 월지 유금과 진유합이니 작동함으로 처연이 박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일지에 보면 부부궁인데 부부궁에 계수가 있습니다. 그 무게 합을 하는데 그 명암부집이라 그래가지고 일지에 있는 배성과 합을 배성이 있는데 천간의 투함은 명암부집이라 그래가지고 재혼한다는
명이죠. 뭐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 진토에 자세히 보면은 진중 개수가 자체 진중 개수가 또 있어서 개수가 무토 진중 무토와 자체에서 무게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합을 해서 들어오면은 그것이 작동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유금이 없었으면은 그냥 뭐 무게합을 하고 있어도 그냥 끝날 텐데 무게합을 하지 않는데 진유 합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요 개수가 무토와 합을 해서 사라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연이 박하다. 또 재성은 부친도 되니까 부친연도 박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지는 문밖이라 시지에 재성이 있는데 편자가 있죠. 시지는 문밖이라 주로 정초로 보질 않으나 뭐 문밖이긴 하지만 부친 부모성은 시지에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처성은 시주에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두 번째 임수와도 혼인을 하게 되는데 진술충 무임국으로 연이 박합니다. 그 사람은 아주 재성과의 충돌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죠? 이렇게 좀 백치고 이런 사람들은 오직 정신이 배우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집착이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다고 뭐 일반 사람처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자 백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끼리끼리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비겁이 강하다 보니까 고집이 세고 월지 상관격이라서 상당히 성격도 거칠다 보니까 좀 고집이 세고 그래서 여자한테 잘해주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지 여자가 잘 버텨나질 못합니다. 수많은 토를 월지 유금으로 설계하는데 상관으로 설계하는데 마치 큰 물이 좁은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 진유합으로 쟁합하며 오히려 원국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유금 하나 가지고는 물론 월지라고 하지만 유금 하나 가지고는 진토 세 개를 설계하기가 좀 벅찹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이 진토가 진유합, 여기서도 진유합, 연지에서도 진유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합으로다가 좀 약해진 상태죠. 변질된 상태라서 원국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나마 무력한 유금이라도 묘목이 와서 충하면 격이며 또한 많은 토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는 유금이 부서지니 명조의 목숨도 유지하기 힘듭니다. 이걸 갖다가 모유충을 해버리면은 아주 상당히 힘들어지는 대운을 만나는 것이죠. 누구나 50대에는 월지를 충하고 50대가 되면은 묘유충을 만납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또 40대에는 월간을 합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40대에 월간에 있는 개수를 무게합하면 불길합니다. 왜냐하면은 무게합하면 나머지 천간이 움직이는데 재성이 칠사를 생합니다. 이 개수가 없어진 상태니까 수생목으로 칠사를 생하니까 칠살은 당연히 일간을 공격하게 되겠죠. 그래서 불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월간에 희용신이 있을 때에는 40대의 월간을 합거하니 파란을 만나고 흉신이 있을 때는 흉신합거로 기람을 얻게 됩니다. 본명조는 월지 상관격을 이루었으나 상관격이 이루어지려면 인성으로 상관을 극해야 하는데 인성이 없고 이 진유합으로 박격입니다. 만약에 이 진유합이 아니라면 연지에 진토가 없다 그러면은 진유합을 하려고 해도 진술충을 하기 때문에 합도 아니고 충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이 상관격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에서 진유합이기 때문에 이 상관이 합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합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억부로는 강한 토를 설계하는 유금이 진유합으로 양합을 하니 용신 기반입니다. 이걸 용신 기반이라 그러죠. 합으로 용신이 기반되면 쓸데없는 일에만 매달리며 실속 없는 삶이 됩니다. 용신이 기반된 사람들 보면은 아주 쓸데없는 일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유금 도화가 양쪽으로 합하니 본인도 역시 진중계수를 찾아 부모와 같은 삶을 이어갑니다. 상관이 진중계수, 상관생재, 또 상관생재, 상관생재, 그죠? 아주 대단히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명조가 이렇게 짜이고 대운 또한 수목을 향하니 음습을 풀지 못해 사주가 더욱 습해지니 불길합니다. 모고를 만나는 기묘대운 때 묘의 충으로 격과 토의 설기구를 파괴하니 목숨 연명하기가 힘듭니다. 더구나 상관인 유금은 활동력에 해당되며 12운을 돌리면 유중신금이 묘운을 만나면 신묘 절지가 됩니다. 사람이 명을 마칠 때는 상과 식상의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식상이 사묘절 욕지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